일단 지금 적분에서 활용 쪽 들어가는 이야기 전부 다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어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부호를 가진 넓이. 부호를 가진 넓이. 그러니까 넓이 관점에서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되게 쉽습니다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항상 적분 계산할 때는 적분 계산은 어떤 방향으로 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고 여기서 넓이 쪽에서 제일 쉬운 거는 뭐다? 선생님 생각에 제일 쉬운 건 사실 무함수 기함수에서 기함수 쪽 이야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그냥 한 방에 빵 될 테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쉬운 얘기가 또 뭐 있었어? 근근 있었지. 근근 맞아? 그 다음에 중근근이 있었지. 맞아요? 그거 두 개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넓이 구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 된다면 적어도 딱 한 번은 무조건 다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렇죠? 그래프를 안 그리고 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 얘가 0이고 얘가 4다. 여기까지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2초, 3초 걸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니까 여기서 바로 뭐가 확인돼요? 근근이 바로 확인돼요. 그죠? 그러니까 6분의 1로 가면 될 것 같고 최고층에서 1이었으니까 1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4 마이너스 0이니까 4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넓이 빠르게 구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공식 자체를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그죠?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0에서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dx를 해준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계산 결과는 6분의 뭐가 됩니다. 64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이걸 계산하지 말고 이걸 계산할 결과로 여기다 그냥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어. 그렇지? 굳이 이거 적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얘는 뭐겠어요? 얘는 또 그려. 이렇게 그리는데 몇 초도 안 걸린다고. 5초도 안 걸린다고. 오케이? 그려놓고서 또 마찬가지 뭘 봤어? 근근 봤어요. 6분의 뭐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3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이거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그냥 36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넘어가서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중근근이다. 그죠? 중근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6분의, 그러니까 12분의 절대값 A, 최고 차이에서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그죠? 절대값 A에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한 결과가 뭐다? 2다. 나한테 뭘 주고 있구나? 최고 차이 개수를 나한테 현재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fx라고 하는 걸 내가 세팅할 때는 a 배 x의 x-2의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얘는 지금 누가 봐도 무슨 수야? 양순이 음순이? 누가 봐도 여기서 시작하잖아.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절대값 중에서 음수인 거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됐나요? 설명도 안 해도 되죠? fx 완성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잘 뭐 해주면 돼요? 적분 잘 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한번 계산해보세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다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도형의 그래프, 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난 요거 요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어떻게 주면 됩니다. 얘는 3차식이니까 이거 근근처럼 보이지만 3차식이니까 쓸 수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뭐구나. 그렇지. 기함수인 건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좀 쉬운 상황이구나. 이런 걸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30분이면 끝나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보자. 이게 직선이랑 그다음에 곡선이랑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도 여기 있는 얘를요. 이 상태에 얘 그래프를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다라는 일단 방정식 풀어서 근들을 구할 거고요. 내가 어차피 적분할 때는 인테그랄 여기는 얘 빼기 여기는 얘로 적분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해서 이걸 넘겨준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까지 놓고요. 얘가 0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y는 얘랑 y는 0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얘의 그래프만 그려서 x축이랑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 구하는 건 좀 전에 유형 2번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그냥 그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겠지. 됐습니다. 곡선이 두 개 있다, 뭐 직선이랑 곡선이 있다 이런 상황일 때 두 개를 다 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로 넘겨놓고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상문제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보세요. 상차함수 fx는 1차함수 gx가 있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일 때 g1 빼기 f1을 구해야. 그러니까 잘 봐봐. 나한테 주고 있는 게 뭐냐면 3차함수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렇지? 그다음에 1차함수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얘랑 얘 관계를 줬지. 그럼 나는 여기서 봐봐. fx 빼기 뭐야? gx라고 하는 여기는 얘는 0이다의 근이 지금 0이랑 2랑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이걸 내가 hx라고 놓는다면 hx라고 하는 건 x랑 x-2랑 x-4를 인수로 가진 게 분명하고요. 최고차항의 수는 뭔지 몰라요. a라고 놓을 거예요. 나는 hx에 대한 관심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h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궁금하구나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저기 있는 제 값을. 그죠? 그래서 h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a 값을 알아야 하니까 무슨 정보를 준 거구나. 얘는 hx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적분해 봤을 때 결과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밑에 있는 부분일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주는 거구나. 이 정보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하고 a 값을 구한 다음에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곱해서 답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작전 세워놓고 문제 시작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야, 저 장난 아니네. 기침 소리가 막 가래? 담? 아니죠? 됐습니다. 얘가 몇 차여도 다시 3차랑 2차 이런 거 다 똑같아. 그냥 다 뭐 해주면 된다? 깔끔하게 넘겨놓고 x축이랑 비교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그림이랑 얘 그림을 두 개 다 그리는 거 아니야. 알았죠? 넘겨놓고 하나만 그립니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넘어갑니다. 다음 이 접선임.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얘와 이 곡선임의 점 여기 있는 얘에서 이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 간단하게 그려보자.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 얘가 1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 1,2라고 했으니까 요점이 지금 1,2가 될 것 같고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궁금한 게 이 곡선과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나는 현재 궁금하군요 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이 그림을 그린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fx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접선을 gx라고 생각한다면 f 빼기 g를 해서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거랑 요 길이들을 적분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 계산 다 안 하고 가도 괜찮니? 괜찮아? 계산 다 안 해, 끝까지 다 안 해도 괜찮아? 다 이해되는 거죠? 이해 안 되고 뭔가 좀 어색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알았죠? 봅시다. 이건 좀 어려워 보이네. 한번 가보자. 자, 곡선 y는 1-x 제곱 위의 점 t, 1-t 제곱에서 이 접선과 곡선 및 y축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뭘 꼭 해주세요. 그림 한번 꼭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거 그리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t, 1-t 제곱인데 t가 지금 0에서 1 사이라고 줬으니까 t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집어넣어 봤더니 요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라고 했어? 지금 여기 얘랑 뭐라고 했어? 다시 이 접선과 이 곡선
다시 접선과 곡선 및 y축. 그 다음에 x는 1이라고 했어. x는 1이 어디야? x는 1 여기지. 요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군요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서 여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일단은 이 함수랑 이 함수 두 개의 차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선을 마찬가지 G라고 하고 얘를 F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황은 G에서 뭘 뺄 거야? F를 뺄 거야. 그리고 뭐 할 거야?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이 넓이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는 걔가 당연히 뭐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어요?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T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T에 대한 함수로 바라봐 주세요 라는 뜻일 거야. 왜? 내가 궁금한 게 최소값이었어. 그럼 얘가 T가 몇 차식인지 모르지만 2차식이었으면 2차 함수 최대치수로 접근하면 되고 3차식이었으면 3차 함수 직접 그려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치수 구하면 되고 4차식이면 마찬가지 최대치수 구하면 되고 그죠? 몇 차식이 나오든 최대치수 구하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저기 그 왼쪽 위에는 S는 1도 안 그렸어요. 다시 왼쪽 위에 색칠은 여기 거기 X는 1을 안 그렸잖아요. 여기 Y축 Y축 선생님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접근하고 있어요. 아니죠. 누가 위에 있어요 지금? G가 위에 있죠. G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잖아. 그 위에서 밑에 지금 빼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가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끝까지 풀어볼까요? 오케이. 가보자. 일단 내가 뭘 구해야겠구나. F는 알고 있으니까 GX를 구해야겠구나. 그럼 여기는 요 점을 알고 있어. T, 1-T제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 뭐만 구하면 되겠구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구나. 기울기 저거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2T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T에다가 X 마이너스 T에다가 이 1-T 제곱이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 있는 얘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얘는 저기 있는 쟤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해서 식을 써볼게요. 0에서부터 1까지 지금 나는 바라보고 있고 마이너스 2tx 더하기 뭐가 돼요? 2t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제곱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요거에다가 1 플러스 x의 제곱 요렇게까지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dx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 없어지고요. 얘는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그냥 x에 대한 적분해주면 됩니다. x에 적분했더니 3분의 1 x의 세제곱 될 거고요. 더하기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tx 제곱 될 거고 더하기 얘 하나 남았죠? t제곱 x 이렇게 되면서 여기 얘를 지금 1이랑 0 해줄 거예요. 이제 1 넣어봤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이 되니까 얘는 t에 대한 몇 차식이었구나? 2차식이었구나.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t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라보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어? 대칭축에서 발생한다고 했고 대칭축은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면서 얘는 12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닌데? 어떻게 되니? 12분의 1이 되겠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니까 1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다시 봐봐. 상문제야 이게 상문제인데 얘들아 요거 해석하는 거 지금 좀 어색하거나 좀 답답한 사람 있니? 지금 말해줘야 돼. 그렇죠? 어색하거나 답답하면 지금 말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은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색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좀 관점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성훈이가 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얘가 이렇게 지금 넓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얘가 지금 y축이야. y축. 얘가 x는 1이랑 직선이고 얘가 접선이고 얘가 곡선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선생님이 그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지.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y축과 뭐 x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를 과연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딱 세 개의 선으로만 딱 둘러싸인 부분은 사실 얘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순수하게 세 개로 둘러싸인 부분은 얘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세 개 중에 세 개로 어떻게든 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얘를 구하는 것도 얘랑 얘를 동시에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사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답이 있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객관식이니까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 생각에 요거 지금 상황에서 요걸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4개로 완벽하게 딱 둘러싸인 부분은 어차피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이것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얘로 둘러싸인 거고, 그냥 요 부분은 얘랑 얘로 둘러싸인 거니까 저 4개를 가지고 완벽하게 둘러싸인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도 괜찮지만, 근데 여기서 구해달래잖아, 그지? 이거겠지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수학에서 문제에서 곡선 밑이라고 됐을까? 곡선 기준은 곡선 밑이라는 거는 이런 말이지. 곡선과 y축과 얘로 둘러싸요. 접선과 얘. 그러니까 보통 접선과 곡선, 그 다음에 얘와 얘, 이거 4개를 표현할 때 그냥 한국말에서는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밑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4개로 그냥 둘러싸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4개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부분은 없었으니까 얘는 이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거야.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문제처럼 그래프를 그려놨으면 좋겠어. 그럼 헷갈릴 소지가 없잖아, 아예.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준 요런 식이면 완벽하게 딱 그래프가 있으니까 얘는 헷갈릴 소지가 없는데, 말로만 돼 있을 때는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정말 만약에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야, 이거는 서술형인데, 오케이? 서술형인데 애매해.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답을 쓸 때도 있잖아. 답을 쓸 때도 이게 객관식에서 보기를 찾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거인지 몰라서 2개 다 해봤어요 라고 써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인지 몰라서 이거일 때는 답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일 때는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그지? 틀렸다고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써버려.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최악의 경우를 말하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높아짐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런 건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봅시다. 자, 얘들아, 넓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구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넓이랑 같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부터 얘까지 구해야지 해서 같다라고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접근해서 빵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지금 제 해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3차 함수라면 3차 함수만에 뭐가 있습니까?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뭐가 있어? 대칭이 되는 변곡점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이 넓이가 같다는 건 여기는 얘가 당연히 뭐였다는 소리고 변곡점이었다는 소리고,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소리니까 여기는 얘랑 얘의 등차 중항이 얘가 될 겁니다. 그죠? 얘랑 얘의 평균값이 얘가 될 겁니다. 그런 거 이용해서 구해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됐나요? 됐고요. 다음 요건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야. F에서 G를 뺀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빵입니다 이렇게씩 쓰면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요 교점까지 내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교점은 얘랑 연립해서 나오는 x값일 테니까 값이 좀 더럽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방에, 이런 거 한 방에 처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얘 빼기 얘로 그냥 접근해버리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넓이가 0 되는 거다.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두 개를 지금 다 계산하면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접근한 결과가 0이 될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같지? 눈빛 좀 흔들렸는데 가볼까요? 오케이. 봐봐,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x의 제곱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뺄 거야. 근데 얘에서 얘 빼는 게 낫겠다. 여기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AX에다가 X-4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냥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 적분해서 걔가 빵이 됩니다라는 식을 써달라는 이야기구나라고 판단하면 돼요. 요거 이해되나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거를. 됐니? 민지 안 됐다. 이거 왜 플러스가 되냐고? 빼기 x제곱 x 마이너스 4. 반대로 해도 돼. 어차피 봐봐. 여기는 이 결과가 빵이라면 이거 마이너스 단 것도 빵이겠죠. 그러니까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죠. 저건 그러니까 뭘 먼저 해도 괜찮은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쓸 때는 1대2라고 줄 거예요. 반드시. 그죠? 왜? 대칭축이 있으니까. 그럼 얘에서부터 얘까지 접근한 결과가 빵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 2차 함수 쓸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넘어가. 됐어. 넘어가자. 7번. 진짜 금방 끝나겠어. 이거 문제 재밌네. 자, 이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자. 자, 봅시다. 얘로 둘러싸인 넓이가 직선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뭐가 되고 있었대? 이등분이 되고 있었대. 일단은 먼저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게 0일 거고 이게 얼마겠어? 3이겠죠. y축 그려주고. 그 다음 y는 mx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얘를 읽는 방법은 y는 mx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y는 mx가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이런 행동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한다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되겠죠? 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그어줍니다. y는 mx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때야 되겠구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y는 뭐였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였거든. 되니? 그럼 현재 상황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는 거에 2를 제기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시 봐봐. 난 지금 뭐라 할 거냐면 일단은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를 계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 2분의 1을 해줘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0에서부터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파라고 놓을게. 가정해볼게. 알파까지 뭘 할 거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mx라고 하는 걸 적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텐데 그래서 알파 값을 또 뭐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죠?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는 얘랑 뭐 할 거냐면 연립할 겁니다. 연립할 겁니다. 이렇게 연립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 중에 0이 있으니까 0 하나는 알겠어. 이거 지워버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m이 되면서 넘어가니까 x 값은 3 마이너스 m이 될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서 결과를 보낼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틀린 풀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 근근 생각.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 근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여기는 얘의 넓이도 지금 근근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의 넓이도 뭐가 되는 거야? 근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다가 조증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3의 세제곱 정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얘는 2분의 1 똑같이가 아니라 6분의 1이 똑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얘였으니까 3 마이너스 m 전체의 세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서 여기는 얘랑 없어질 거고 얘가 궁금한 건 하필이면 또 여기는 얘잖아. 답은 2분의 27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근인 상황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이런 계산을 그냥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오케이? 이런 것도 근근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얘를 직접 계산하는 순간 여기는 얘를 구하라는 게 갑자기 왜 하필이면 왜 3-x m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건지 여기서 되게 멘붕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공식을 사용해 주면은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근근적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문제. 됐죠? 자, 얘들아 선생님이 그 최대 최소 문제는 90%가 뭐라고 했지? 최대 최소 문제는 90%가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했죠. 그죠? 그럼 나머지 10%는 뭐라고 했지? 그렇지, 산수기.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함수일까 산수를 기할까? 거의 99%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는 함수예요. 그 중에서 10% 정도는, 그러니까 9% 정도는 산수를 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산술기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너희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산술기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였니? 선생님이 이거 읽는 방법 두 가지 더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산술기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은 뭐 a 더하기 b 이렇게 쓸 거고 여기는 루트 a, b 이렇게 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에서 내가 a, b의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a, b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한 게 일정해야 되고 a, b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더한 게 일정해야겠지. 맞아? 근데 그 중에서 곱한 게 일정하다라고 주는 것 중에 거의 80% 이상이 역수관계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a라고 준다면 하나를 a분의 1로 줘요. 그럼 곱하면 자동으로 1이 될 테니 하나를 a라고 준다면 하나를 a분의 4라고 줘요. 곱하면 일정해질 테니 하나를 4k라고 준다면 다른 하나를 뭐 k분의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줘요. 곱하면 일정해질 테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야 이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양수 k라고 양수다라는 이런 조건까지 만약에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산술기하 평균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를 봐. 어차피 이거 뒤에 빼면은 이거 더하기로 바뀌겠지. 그럼 지금 나한테 4K랑 K분의 1을 주고 최소값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 무슨 조건까지 줬어? K가 양수라는 조건까지 줬지. 그럼 얘는 거의 90%가 산술기하 평균일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게 판단이 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계산해봤더니 그냥 함수의 최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술기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는 너희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괴롭힐 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염두에 두세요. 항상 염두에 두세요. 최대 최소 나오면 산술기하, 최대 최소 나오면 산술기하도 10%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봅시다. 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그 다음에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 여기는 얘 K 양수라고 했으니 그림 대충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얘가 음수가 될 테니까 얘는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x는 1이랑 여기 있는 얘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거기 있는 걔를 계산하려면 얘가 위에 있는 거고 얘가 아래에 있는 거니까 4k x의 세제곱 플러스 k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여기 있는 얘를 0에서 또 1까지 적분한 결과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거 뭐가 돼요? k x의 4제곱 플러스 4분의 k 4k분의 1 x의 4제곱 여기 있는 얘에다가 지금 1이랑 0 넣은 거니까 얘는 k 더하기 뭐가 돼요? 4k분의 k 더하기 4k분의 1이 됩니다.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면 됩니다. 최소값은 1이군요.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처음에 읽으면서 바로바로 생각하면은 그 흐름이 너무나 그 자연스럽고 되게 즐겁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산술기할 거야라는 게 먼저 눈치가 채졌다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건데 여기는 얘가 여기까지 딱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얘 최소값을 구하라는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딱 한마디를 하겠죠. 산술기야. 그럼 그제서야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리 눈치채 주세요. 문제. 오케이? 그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런 힌트들을 문제에서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뭐야 항상 뭐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거는 안 알려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냥 알려줄게요. 최대가 되는 상황이나 최소가 되는 상황은 항상 특별한 상황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1 찍을 거고 마이너스 1 찍을 거고 여기 1 찍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A를 찍을 건데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요 넓이랑 요 넓이 두 개 합친 게 최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상황은 아마도 90% 이상이 0일 겁니다. 그죠? 근데 A 값은 0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로 판단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상황일 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시간 없을 때 찍으라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지. 그런 시간 많은데 그냥 막 저렇게 풀라고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위험한 거 양날의 검입니다. 맞아요? 됐습니다. 이건 9번 주기함수 좀 중요한 얘기네요. 진짜 엄청 빠르네 이거. 근데 진짜 뭐지? 신기하게 요 판만 들어오면 말이 빨라져요. 되게 신기해. 다른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거든? 마음이 급한가 봐 내가 지금 되게 급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말이 빨라지네. 어쨌든 중요한 표현. 얘들아 이 표현을 보고서 이 표현을 보고서 얘가 주기함수다라는 이 상황을 혼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유형 문제집의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주거든. 그치? 이 주거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고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주기함수다가 판단이 되거든. 근데 너희 시험에서는 어때? 이런 거 줘요 안 줘요? 이런 거 좀 너무 고맙지, 그지? 이런 거 그냥 문제 위에다 하나씩 다 써준다고 생각해봐. 너무 땡큐하잖아, 그지? 근데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얘가 주기함수다라는 생각을 너희가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기가 얼마야? 3이죠? 주기가 3이죠. 그리고 주기가 3인데 예를 줬어. 그러니까 1에서부터 4까지니까 얘는 주기 3짜리 중에 한 주기를 준 거야. 왜? 얘 구간의 길이는 3일 테니까. 얘가 2에서 5까지 줬어. 그래도 얘는 한 주기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봐봐. 0에서부터 3까지가 한 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6까지도 한 주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한 주기는 0에서 3까지 아닌가요? 1에서 4까지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얘를 1에서 어디까지 4까지로 잘라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된 걸 한 주기로 바라보면서 똑같은 주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주기를 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나한테 몇 개의 주기가 궁금하구나를 준 거야. 12, 구간 12니까 4개의 주기 준 거잖아. 4배가 될 거야. 답은 8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만 잘 잡아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려요. 알았죠? 그림을 모르잖아. 지금 현재 그림을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한 주기가 3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려. 알지?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 주기가 3이게 그린 다음에 보이는 걔의 넓이를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56번처럼 이렇게 준 거라면은 얘대로 그려줘야 되겠지만 그죠? 그 준 게 아니라면은 그냥 막 그리면 돼. 주기 4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얘는 주기 4인데 지금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다 1 차이 나긴 할 건데 4로 나눴을 때 1 남는 것부터 4로 나눴을 때 2 남는 것까지를 찾아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 이건 뭐다? 주기함수. 요건 뭐다? 무함수. 무함수. 무함수랑 주기함수를 둘 다 줬어. 그럼 어떻게 그려요? 그냥 그려요. 한 주기 뭐라고? 2라고 그냥 대충 그려. 그럼 얘랑 뭐하게? 대칭 되게 그려. 됐어? 그다음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구나. 됐습니다. 그럼 한 주기가 2면서 뭐야? 무함수 되는 거 맞잖아. 됐습니다. 이렇게 그려라. 대신 그릴 때 얘를 막 이렇게 그리면 그죠? 대칭 시켜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여기 내가 뭐가 되겠어? 한 주기가 4가 돼버리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는 얘랑 대칭되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에 대해서 대칭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리면. 그러면서 찾으면 되는 거라서 별거 없습니다. 벌써 유형 10번이네. 64번까지. 네. 14번. 떨어지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역함수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 f라는 애가 있고요. 그럼 걔 역함수 f 역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얘네들의 관계를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생각은 f라고 하는 애가 증가함수니 이걸 먼저 바라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그럼 증가가 아니야 감소야? 감소야? 증가인지 감소인지 먼저 바라보세요. 그 증가였다면 여기는 얘는 f와 누구의 관계로? x의 관계로 바라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로 바라보면 된다는 소리고 얘가 감소였어 라고 한다면 그냥 f와 f의 역함수의 관계로 그냥 솔직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가함수라면 반드시 얘랑 교점은 y는 x란 직선 x란 직선이죠.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요 직선 위에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는 요 넓이랑 대칭이야. 요 넓이랑 대칭이야. 이게 다 대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의 관계로 바라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감소함수였을 땐 좀 느낌이 달라요. 감소함수였을 때는 y에서 대칭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외쪽에 교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 이거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역함수 있지? 얘들아, 이건 지금 잠깐만 좀 시간을 들여 설명할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봐. 함수를 너희가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데 있잖아.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얘가 지금 y는 fx라는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역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거잖아. 그치? 여기는 얘 역함수는 얘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사실 잘 봐봐. 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다면 우리가 처음에 역함수를 배웠을 때 뭘 배웠니? 이거 배우지 않았니? 맞아요? 그러니까 뭘 배운 게 아니라 x에서 y로 가는데 f 인버스다 이걸 배운 게 아니라 y에서 x로 가는 걸 배웠어요. 그지? 다시 얘에서 얘로 가는 걸 함수 f라고 한다면 얘에서 얘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배운 거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고 얘도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고 있어. 이게 왜 이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테지만 원래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역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x는 f 인버스 y입니다. 이 느낌이 사실은 원래 배웠던 역함수의 느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얘를 안 쓰고 얘를 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얘를 얘로 바꿔줄 때 x에다가 지금 y를 넣고 y에다 x를 넣었으니까 y는 x라는 직선 대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칭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굳이 왜 얘를 얘로 바꿨을까? 우리가 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얘가 밑에 있는 이 가로축이 정의역 축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공역축, 치역축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를 정의역축으로 바라보고 여기는 얘를 공역, 치역축으로 바라본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얘의 그래프가 그대로 얘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이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이기도 한 거야. 근데 얘는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이 방향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얘를 그냥 대칭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얘는 x를 넣어서 y가 나오게 해석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흐름을 정확하게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역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역함수니까 대칭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있잖아. 봐봐. 이 문제를 볼 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얘였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 역함수를 구해달래. 그럼 사실 역함수를 실제로 너희가 구하려면 세제곱근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제곱근 접근하는 방법을 안 배웠으니까 사실 접근 못해요.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이 문제의 풀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x세제곱 플러스 2,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그릴 거야.
그다음 여기는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하나 또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지금 0에서부터 어디까지 했어? 2까지 했어. 그죠? 0에서부터 2까지 했어.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요 넓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2에서부터 몇 가지 했어? 2에서부터 여기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했어. 요 넓이 했어. 그 다음에 얘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했어? 10까지 했어. 요 넓이 궁금한 건데 요 넓이랑 지금 여기는 요 넓이랑 뭐가 될 테니까 완벽하게 대칭이 될 테니까 결국 이 사각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 문제를 원래 푸는 방법이거든.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사실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대칭이게 그리는 것조차 힘들잖아. 그지? 그냥 함수를 하나 볼 때 얘들아 함수를 하나 볼 때 얘를 바라볼 때 여기는 얘에서 얘로 가면 이 함수는 그냥 함수야. 근데 얘에서 얘로 보면은 그러니까 얘를 정력축이라고 바라본다면 얘는 이 함수 자체가 역함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예요? 2예요. 그 다음 여기는 얘가 2였을 때 여기는 이 값이 얼마입니다? 1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냥 0에서부터 2까지 fx를 적분해달라는 건 이 넓이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10까지 역함수를 적분해주세요 라는 거는 그냥 이 넓이를 적분해주세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직사각형이 돼버립니다. 대칭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흐름만 잘 적으면 진짜 편해집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다음, 요 얘기가 이제 11번, 유형 11번 얘기가 지금 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문제에서는 보통 다 뭘 줄 거냐면 증가함수를 줄 거예요. 왜냐면 뭐 y는 x라는 직선이랑 비교해서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도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얘 역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린다? 얘를 그린다. 오케이? 그리고 얘도 그려도 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나는 뭘 구한다? 여기 있는 얘를 거기다 몇 배를 해준다? 2배를 해준다. 됐나요? 여기 얘가 지금 1,1개 분명하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요 넓이는 그냥 6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근 적분이거든. 됐어? 근근 적분.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이군요. 그냥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해석되니? 승훈? 됐어? 안 되면 말해요.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됐네요. 나머지.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빨리 끝내자. 마지막 세 개 남았네. 14. 빨리 가볼게요. 자,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선생님이 이거 수직선 위를 움직이기 위해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직선 딱 그려놓고 얘는 2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여기가 0이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속도가 얘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가겠지. 뭐 어떻게 움직이겠지. 그죠?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기울기 -2고 y좌표는 6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6이고 여기 얘가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VT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고 VT 그래프에서 내가 뭘 봐달라라고 했어요? 함수값은 속도일 거고요. 기울기는 가속도일 거고 넓이는 이제 위치의 변화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3일 때 뭐가 궁금했어? 위치가 궁금했어. 그럼 3일 때까지 이 넓이를 생각한다면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가 9잖아. 이 넓이 9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얼만큼? 9만큼 같구나. 그러니까 답은 1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9라고 하는 게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출발할 때 위치는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증가했구나. 얘는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주면 돼. 됐죠? 자, 이거 해볼까?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P 지점을 지나면서 16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 B는 A가 P 지점을 지난 후 2초 후에 지난 지 2초 후에 P 지점을 지나서 A를 따라갔는데 B가 P 지점을 지난 후 T초의 속도가 2t 플러스 2였을 때 A랑 B가 만나는 시각은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가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근데 이런 문제 좀 어렵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수직선이야, 수직선. 수직선을 쭉 그려라. 그 다음에 여기 P 지점을 그려라. A라는 애는 지금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의 속도는 계속 16이었어.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VP라고 할까? VP라고 하는 건 그냥 16이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VA, V 얘는 16이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자동차 B는 A가 P 지점을 지난 몇 초 후에? 2초 후에라고 했으니까 2초가 지나갔어요. 이미 2초가 지나간 상태야. 그럼 A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거야. 여기는 얼마겠니? 2초가 지났으니까 32겠죠? 맞아요? 왜? 1초에 몇씩? 16씩 가기로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어디 있었다? 32에 있었다 라고 여기 A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여기 얘가 어디 왔어? B가 여기에 왔어. 됐나요? 여기가 상황 세팅의 초기입니다. 초기 세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B가 P 지점을 지난 후 T초의 속도가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 상황에서 VB는 뭐가 된다는 소리고 2T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통해서 내가 XB를 구할 거고 여기는 얘를 통해서 뭘 구할 거야? XA를 구할 거야. 왜냐면 여기는 얘랑 뭐 하는 시간이 궁금하니까, 만난 시간이 궁금하니까 위치가 같다라는 조건 쓸 거거든. 그러니까 난 얘를 구할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당연히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적분하면 됩니다. 16t 플러스 c 쓸 건데 c가 얼마겠어? 32가 되는 겁니다. 초기 위치는 32였으니까 0 넣었을 때 3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c가 될 텐데 얘는 0 넣었을 때 0에 위치해야 되니까 얘는 c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는 식을 써버리면 t 값이 나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시 속도랑 위치의 관계는 적분입니다. 그죠? 속도에서 얘를 보여주면 적분이야. 적분하라는 건 사실 정적분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분 얘기도 있어요. 적분을 했다는 건 적분 상수가 생긴다는 얘기고, 적분 상수라는 거는 0초일 때 위치를 의미합니다라는 그 생각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적분한 다음에 요 초기 위치가 32구나 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얘랑 이제 뭐해서 연립해서 답 내주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됐나요? 답은 생략합시다. 할까? 근데 답을 안 해주니까 좀 어색하니? 그렇게 됐죠? 다음 13번. 자, 얘 직선 궤도를 움직이고 있네요.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다음에 속도가 저거라고 있어.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정지하는 시간 얼마야? 15초. 그지? 15초까지. 여기는 XT가 얼마겠니? 30T 마이너스 T 제곱일 거야. 그럼 처음에는 얼마였어? 처음에는 0이었을 거야. 초기 위치는 0일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일단 15 그냥 집어두면 답이구나. 그냥 이런 문제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아니면 여기 얘를 그냥 뭐 하면 되겠어? 적분하면 되겠죠? 0에서부터 15까지 그냥 적분해도 되고 정적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풀 수 있고 부정적분으로 풀 수 있구나. 두 가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서 나한테 편한 형태로 풀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에 그래프 해석. 근데 VT 그래프 주면 해석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세 가지 해석해야 돼. 기울기랑, 그 다음에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넓이까지. 그죠? 자, 보자. 자, P에서의 운동 방향은 전피의 운동 방향은 7초일 때까지 2번 바뀌어. 7초일 때까지 2번 바뀌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에 관련된 얘기지.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2번 바뀌는 거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니은. 3초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뭐였어? 속도의 절대값.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3초일 때 제일 크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7초일 때 원점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7초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나? 그걸 이제 넓이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 넓이를 실제로 구해봐요. 넓이 얼마일까 이거? 아유 계산하기 귀찮네. 그죠?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2라고 한번 해보지 뭐. 됐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일 겁니다. 왜냐면 얘는 여기서 3만큼 갔지? 그래서 여기 원점이라고 했지. 3만큼 갔다가 얼만큼 갔어? 5만큼 뒤로 갔지? 그래서 다시 2만큼 와서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은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이 직접 너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넓이 계산해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찾아주면 되는 건데 7초는 당연히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7초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니까 7초는 아니죠. 됐습니다. 이번에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간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와, 되게 많이 좋네요, 그죠? 되게 많이 좋습니다. 이런 조건도 줬고 나한테 이런 조건도 줬어요. 그 다음에 뭐 옳은 것만 거기서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거를 얘들아 해석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좀 편하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요 넓이 S1.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건 부호가 양수라고 생각하는 넓이만. 얘를 S3.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여기서 B까지 A에서 F까지 여기도 있네. S3. 그 다음에 A에서부터 C까지 있고 C에서 F까지 있다. 오케이. 여기 주어진 표현들은 전부 다 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이 식에서는 0에서부터 A까지 했으니까 S1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이니까 이거 접어서 올린 거를 적분할 거니까 얘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은 S2 더하기 S3 더하기 S4가 얼마구나? 0이구나 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A부터 C까지니까 적분한 거,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거니까 S1 더하기 S2가 되겠죠? 여기 얘 C 다시 뭐라고? A에서 C니까 A에서 C구나. 위에 S1 없어. 그러네. 그럼 이거 이렇게 준 거네, 그지? 이렇게 준 거. 다음 두 번째, 얘는 뭐야? C에서 F까지네? C에서 F까지. 얘는 S3 빼기네, 그죠? S3. 얘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나한테 주고 있었어. 그래서 기억이 궁금하대. 기억이 뭐야? 0에서부터 C까지니까 S1 빼기 S2네요, 그죠? 얘랑 누구랑 비교해서 C에서 F까지니까 S3이랑 더하기 S4. 얘랑 같나?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이거 넘기면 답이네요. 그죠? 이 기억 맞아요. 됐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P는 출발을 운동 방향 3번 바꾼다. 한 번, 두 번, 3번 바꾸는 거 맞죠? 이것도 그냥 맞다.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보자. 얘는 뭐야? S1 빼기 S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부터 C까지니 절대값이네. S2 더하기 C에서 F까지 S3 더하기 S4 이렇게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네가 뭐라고 했어? S1이라고 했는데 S2가 빵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얘는 틀린 거죠. 됐나요? 다음, 이건 어때? P는 출발을 다시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점 지날까요? 원점 지나겠니? 안 지나겠지. 그치? 절대 안 지나겠지. 처음에 S1만큼 왔잖아, 그지? 근데 요거 세 개 넓이를 다 더해야 겨우 S1이 될 텐데, 그지? 근데 얘는 또 심지어는 이쪽으로 돌아오다가 다시 이쪽으로 빠꾸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절대로 다시 원점을 지날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나요? 이제 이렇게 상문제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됩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오케이.